지난 브리핑에 이어 오늘은 그 8초의 어둠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예요. 범인은 딱 한 번 실수를 했는데 그게 정전이 시작되기 3초 전에 이미 카메라에 찍혀 있었습니다. 문제편에서 보여드렸던 마지막 CCTV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정전 발생 3초 전입니다. 5명이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어요. 한 명씩 짚어볼게요. 피해자 박준영은 오른손으로 주머니를 만지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이게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최영우는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공부 가방 지퍼가 절반 열려있는 것도 보이죠.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최영우를 의심하셨을 겁니다. 이다은도 앞을 보고 있고요. 김세훈 역시 앞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민우만 다릅니다. 그는 바닥을 보고 있어요. 피해자도 아니고 문도 아닙니다. 바닥이에요. 5명 중 혼자만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일단 이 장면을 기억해 두시고 계속 가겠습니다. 문제편에서 현장에 남아있던 검은 플라스틱 조각을 보여드렸죠. 길이 약 1cm. 처음엔 그냥 쓰레기처럼 보였는데 감식반이 이걸 중요 증거로 분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이 조각은 엘리베이터 제어 패널 내부의 절연 커버 파편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사전에 엘리베이터 제어 장치를 직접 손댔다는 뜻이에요.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 엘리베이터 바닥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CCTV 장면이 다시 연결됩니다. 정민우가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이유. 자신이 사전에 제어 패널을 건드릴 때 떨어뜨린 조각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최영우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분을 범인으로 지목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요. 저도 이해합니다. 시설관리팀장이고 공부가방 지퍼는 열려 있었고 당일 작업 기록도 없었으니까요.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수사 결과 공부가방 지퍼는 범인이 어둠 속에서 이동하다가 스치면서 열린 거였습니다. 가방 안 공구 어디에서도 피해자의 혈흔이나 DNA는 나오지 않았어요. 최영우는 처음부터 이 사건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다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건 직후 메시지 12개를 삭제했다는 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도 심상치 않았고요. 이것만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데요. 복구된 문자 12개 전체를 분석한 결과 살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회사 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못하고 있던 이다은이 더 이상 이 상황을 버티기 힘들다고 털어놓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범인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일어난 걸까요? 핵심은 피해자 박준영이 주머니 속에 품고 있던 그 USB입니다. 박준영은 수개월에 걸쳐 회사 내부 비리를 혼자 조사해왔어요. 횡령 내역, 조작된 회계자료, 그리고 그 과정에 가담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그리고 사건 당일 밤 그 자료를 외부 제보자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USB 안에는 재무이사 김세훈의 장기 횡령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횡령을 시스템 안에서 기술적으로 은폐한 인물의 이름도 있었어요. 서버로그를 수정하고 기록을 삭제하고 흔적을 지워온 사람이었습니다. IT 권한을 이용해 증거를 지워온 사람. 그 이름이 USB 안에 있었습니다. 그 파일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게 끝이었어요. 이제 정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그 엘리베이터 하나만 전력이 끊겼다는 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한 걸까요? 수사팀이 사건 이후 해당 엘리베이터 제어 패널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내부 절연 커버 일부가 인위적으로 건드려진 흔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사전에 이 패널에 직접 손을 댔고 특정 조건에서 전력이 차단되도록 조작해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떨어진 조각이 바닥에 남았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그 플라스틱 파편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10시 26분 엘리베이터 제어 서버에 누군가 접속한 기록이 있었어요. 패널을 직접 건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서버 쪽에도 추가 조작을 해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범인은 이미 한 명으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인은 정민우입니다. IT팀 직원. 엘리베이터 제어 패널에 직접 접근할 수 있었고 서버 조작도 가능했으며 USB 안에 자신의 이름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전 직전 혼자만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자신이 건드린 제어 패널에서 떨어진 조각이 거기 있었는지 확인하면서요. 바닥을 향한 시선 하나. 제어 패널에서 떨어진 플라스틱 파편. 서버 접속 기록. 그리고 피해자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USB. 이 네 가지가 정민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박준영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가 USB를 외부로 넘긴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10시 41분 3초. 사전에 조작해둔 대로 전력이 끊겼습니다. 정민우는 어둠 속에서 박준영이 서 있던 자리로 움직였어요. 위치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심장을 향한 일격이었습니다. 8초면 충분했어요. 8초 후 불이 켜졌을 때 박준영은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전이 되었을 당시 정민우는 가장 먼저 말했었죠.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했었죠.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이미 실수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누가 움직였는지 알 수 없었을 텐데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수사팀이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CCTV 속 시선, 제어 패널 조작 흔적, 서버 접속 기록, 그리고 USB 안에 담긴 그의 이름. 정민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USB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알아봤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USB를 빼앗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박준영이 자신을 알아채는 순간 계획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마무리로 재무이사 김세호는 살인과는 무관했지만 USB 안에 담긴 횡령 혐의로 별도 입건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씨앗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이다은은 비리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요. 삭제했던 문자는 모두 복구됐고 범행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최영호는 완전히 무고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팀장님, 정민우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제어 패널을 직접 손댔고 서버도 조작했고 8초의 어둠 속에서 움직였어요. 거의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놓쳤어요. 정전이 시작되기 3초 전 카메라는 이미 그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그 순간의 시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건 브리핑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